안녕하세요. 저는 서양화를 유화를 하고 있는 유성화라고 합니다. 주로 인물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 인물을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우리 살아가는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싶은 유성화 작가입니다. 저는 주로 사실나 구상 쪽으로 그림을 작업을 했고, 그 중에서도 인물, 풍경, 정물 다 이제 두루 해봤지만 가장 재밌는 소재가 인물화 같아서 인물화에 주력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그리운 것도 이제 소재가 될 거고, 또 옛날에 자기가 아주 미안함도 소재가 될 거고, 어릴 때나 젊을 때 너무 내가 미안하게 했네, 잘못했냐는 죄책감도 소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지금 앞에 있든 아니면 지나갔든 이제 그거에 대한 서로 이제 옛날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대화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인물화를 주로 많이 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마다 각자 좀 다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평균적으로 나이가 들면 순수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좀 단순해지고, 그리고 또 그동안 살아오면서 있었던 그 흔적이나 이런 게 얼굴에 묻어 있는 자체를 찾아내는 게 재밌고, 그래서 인물을 노인들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특히 풍경할 때도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예를 들어 밖에 나와서 그릴 때 감나무나 은행나무나 이럴 때 나무 수령이 오래될수록 더 그림이 확실히 더 재밌고 드라마틱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인물화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좀 나이 든 사람이 그 어떤 주름이라든가 어떤 거기에서 어느 스토리가 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제가 거기에 더 흥미를 느낍니다. 굳이 말하면 콜라주 하는 게 세상살이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지구 건너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치인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세상이 막 복잡하게 네트워크처럼 얽혀서 막 돌아가는 그런 스토리를 뒤에 깔면 조금 이질적이고 약간 그런 효과를 내는 것도 있죠, 일부러. 콜라주는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니까, 남이 그렸던 사진이든 남이 그렸던 메이드를 내가 도형해서 쓰는 거니까 거기서 오는 묘한 그 긴장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경을 제가 약간 톤을 이제 올드한 톤으로 깔은 이유가, 그거는 이제 영화에 보면, 옛날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오버랩 기법처럼 그렇게 약간 그 시간적인, 과거로 돌아가는 시간적인 그런 걸 메시지를 좀 주는 거라는 이미지도 있고, 또 내가 작업하는 그 위에 약간 그 장지를 이렇게 붙여서 지금 작업을 하는 그건데, 그거는 어릴 때 이제 우리가 온돌 같은데 밑에 이래 불을 많이 떼서 누렇는 그런 어떤 색감이나, 저는 개인적으로 색이 약간 노랑, 빨강, 이런 화려한 색보다는 약간 어릴 때 촌에서 커서 그런지 말도 그런 색감의 정서가 좀 많이 배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여러 가지 효과를 낸다고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했는데 그 소재를 구하러 좀 다니기도 하고, 또 우연히 지나가다가 소재를 얻을 경우도 있고, 늘 머릿속에는 저는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저는 걸어 다니는 걸 좋아해서 시속 10km 달려야 사물이 잘 보여요. 100km 달려보면 안 보이니까. 그래 이제 골목도 일부러 들어가 보고 이러면 만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스토리, 이런 게 저는 관심도 많고, 그래서 주로 그걸 사진을 촬영해서 이제 그 소재로 그립니다. 보통 원래는 실물을 보고 하면 제일 좋죠. 그게 실경 그리는 거니까 가장 좀 실제감도 날 거고, 오늘 기도 그림에서 느껴질 건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 하기가 좀 어렵네.
사실은 그 전에는 한 10년 전 정도까지는 거의 인물화를 하든지 이제 할머니 이제 약간 그 그림도 저는 이데올로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굳이 따져보면 뭐 약간 좌측의 이데올로기나 우측의 이데올로기도 그 사람이 그 화가의 정체성이겠죠. 근데 저는 뭐 그런 쪽도 좀 관심이 있었고 이래서 한 젊을 때 중반까지는 그런 그림을 그리다가 그러니까 주로 그림의 어떤 우울한 거, 그다음에 뭐 삶에 찌들인 거, 그에 대한 애정을 좀 갖고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걸 좀 초월한 달관한 좀 환하게 웃는 아까 저기 보면 그 바람 부는 날 가는 것도 막 세상이 막 지금 코로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어지럽고 막 고통스럽고 이런 가운데서도 그거를 대범하게 한 웃음 하나로 싹 뭉글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저는 좀 요새 관심도 많고 그런 작업을 좀 합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된 화가라든가 아니면 음악을 하는 음악가라든가 아니면 뭐 문학을 하시는 분들에게 나름대로 그 자기 의미를 부여하겠죠. 나도 그 억지로 부여한다면 이렇게 골똘히 생각해 보면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군인이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항상 제 그림에도 보면 이렇게 카키색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어릴 때는 받는 색이 나는 카키색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군인들이 집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 조금 어린 시절은 지금 돌이켜 보면 좀 우울했는 것 같아요. 그래 어머님 혼자서 고생하시고 아버님 안 계시고 또 그렇게 내가 또 장남이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뭔지 모르고 커서 내가 져야 될 짐 같은 거 이런 게 막연한 그래서 어린 시절이 좀 명랑해야 되는데 좀 우울했는 것 같아요. 그때 보통 우리가 우울하면 음악을 듣거나 뭐 여러 가지 자기 탈출구가 일탈의 탈출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 탈출구가 지금 이리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림 그릴 때는 좀 뭐 모든 걸 막 좀 잊어버리고 거기에 골몰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고 그림이란 게 내가 이래 하고 싶은 세상을 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림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한 일로 온 지가 여기로 온 지가 한 10한 몇 년 됐습니다. 10한 2, 3년. 네.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젊을 때 미술 그 입시 학원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 학원이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좀 컸습니다. 대구에서 제일 컸지. 그런데 제가 이제 이상하게 그 밀집돼 있는데 거기는 좀 너무 경쟁만 하는 것 같아가 그러게 그 학생을 가르치는 거 외에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가 이제 동구로 옮겼습니다. 옮겼고 마침 또 제가 결혼하고 처갓집이 이쪽 근방이어서 일로 오게 돼가 그 이후로 한 30년을 계속 이 동네로 왔다 갔다 하고 하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래 막 가면 이 동네가 아기자기 재밌는 것 같아요. 골목골목이 이래 스토리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래 골목골목 이래 걸어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 나도 이 동네도 되게 너무 재밌어가 이 뒤에 동네가 로마의 거리 같아가 나는 스페인이나 로마 거리 같아 일서 왔는데 조금 아쉽게도 아파트가 큰 게 들어섰네요. 좀 아쉽다. 제일 뭐 어떤 일은 어렵다기보다는 내 스스로 만드는 일인데 그 학원 학생을 이제 입시 지도를 하면서 물론 처음에는 뭐 돈도 벌고 이러니까 뭐 그에 대한 생각 없이 했는데 한 10년쯤 지나고부터는 갈등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한 사람들 누구나 이제 갖고 있는 사실 그 안 줘도 되는데 스스로 이제 올가미 제가 숙명처럼 그림을 안 하고 뭐 다른 돈을 번다든가 학원을 한다든가 다른 일을 할 때 오는 약간의 그 부채 같은 게 있어요. 뭔가 떳떳하지 못한 그런 뭐 좀 마음이라 할까. 그래서 그 내가 그런 갈등을 하면서 좀 남이 보면 좀 이제 좀 뭐 사투리로 포시라운 소리라고 느낄지 몰라도 저 나름대로는 좀 심각했어요. 그래서 학원을 그때 좀 과감하게 접었어요. 접고 뭐 좀 놀다가 이제 제가 원하는 그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합니다. 예.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는 제일 그리고 싶은 게 이 말이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환희에 찬 허무를 그리고 싶어요. 좀 어폐가 있는 말이 상반된 말인데 그냥 허무가 아니고 점자 이래 좀 뭔가 이래 그 깨달았을 때 오는 그 허무를 그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국은 아무것도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좀 이게 너무 거창한 이야기인가?